잎이 이상하게 말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 은행나무 잎 다 떨어져 가요. 구청장님 물 좀 한번 흠뻑 주세요. 약을 주시던가 라고. 비단 얘네뿐만 아니라 당임금뿐만 아니라 에어니움이나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 창류도 생길 수 있고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해도 저도 사실 아리까리해. 패턴을 보자면 굳이 콕 집는다면 이런 형태로 생기면서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무조건 사장님 오늘 낮에 좀 흐린데 저 오늘밖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사장님이 일찍 문 닫아요. 하지 마세요. 도둥. 25년 2월 5일 아침부터 오두방정 떨듯이 모를 뿌리고 있는 핑크 장갑입니다. 엊그제랑 어제도 그렇고 저기 언니 아들께서 2월 달에 뭐를 하면 좋나요? 2월 달은요, 본인에 오셔서 돈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많이 감사합니다. 2번 하면 3번째 감사합니다. 2월 달은 뭐 분갈이 준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떠나서 뭔가를 한번 해줘야 되나, 뭐 영양제를 줘야 되나, 어떤 약을 쳐줘야 되나, 근데 뭐 꼭 정해진 것이 있겠습니까? 마는 제가 살충의 예방적 방지의 기준은 369, 369, 369,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를 말씀을 드렸고요. 살균의 예방적 방지에는 2 곱하기 6은 1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 전후, 6월 전후, 12월 전후. 그런데 이제 처음 들으시거나 약간 의아하신 분들은, 야, 보통 병원균 같은 경우는 장마 때 나타나지 무슨 겨울에 나타나느냐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로 다육이가 잘 키우다가 물러지는 증세는 토양전염병이거든요. 걔네들은 상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감염의 온도가 18도 전후 내외이기 때문에 집에 베란다든 하우스든 상시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연중 살포를 하셔야 되지만, 솔직히 실용적인 면에서도 의미도 없고 효과도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본인의 집 핑크 장갑이 얘기하는 그 살균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로 지하부보다는 화분 안에 지하부보다는 지상부 잎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2주 전에 제가 전체 이제 벽돌 언니 아들 것까지 해서 다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우스라든가 집에서 어떠한 증세를 보일 때 하시냐면 잎이 이상하게 말라갑니다. 요렇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당임금 어려워하시죠? 당임금이 잠깐 이제 30초 말씀을 드리면 정상이에요. 네, 그랬잖아. 가을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은행나무가 물이 들어가면서 이쁘게 떨어지고 있는데 구청에 전화하시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동네 은행나무 잎 다 떨어져 가요. 구청장님 물 좀 한번 흠뻑 주세요. 약을 주시던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잎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을 탱탱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다면 물을 주셔도 온도를 맞추시고, 새벽온도 252로 말씀드렸죠? 그 조건 하에서 물을 주시는 것이지,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시즌에는 아, 가을이구나, 얘네가 겨울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당임금이나 일반 다육이가 잎이 말라지는 증세는 아, 얘네도 슬슬 잠을 자려고 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잎 증세가 아래 하엽부터 맨 아래 잎부터 차곡차곡 말라가는 게 아니고, 만일 중간에 잎에서 발생을 한다면 비단 얘네뿐만 아니라 당임금뿐만 아니라 에어니움이나 아가보이데스, 에케베리아 창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발견을 잘 못하세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해도 저도 사실 아리까리해. 패턴을 보자면 굳이 콕 집는다면 이런 형태로 생기면서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병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월 전후에 가볍게 살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자재는 오늘은 노피엠을 활용했고요. 본인의 집에서 은근히 히트시킨 자재가 상당히 많죠. 노피엠, 핑크다싹, 그 다음에 용칠, 용칠 요거구나. 대용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키핑장에서 양이 많거나 개인하우스라든가 사장님들,
사장님도 제가 응치 추천드리는데, 얘는 충하구균하고 동시 방제가 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공동 개발한 그 상품이죠. 충 플러스 균이긴 하나, 저는 이걸 해충의 방제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럴 때 가볍게 예방을 하는 기준에서는 응칠이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피엠은 얘도 마찬가지로 충 플러스 균인데, 이것도 균의 개념으로 좀 쓰세요. 활용 범위를. 그래서 이맘때 하시면 좋습니다. 문제 아닌 문제는 핑크다싹입니다. 핑크다싹 효과 되게 좋아요. 작년에 제가 여러가지 여러분들하고 실효 사례도 보셨듯이 효과가 되게 좋은데, 문제 아닌 문제는 무엇이냐? 약한 얼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룩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얼룩 거의 안 생기고, 요 뉴스막 섞으세요. 얘는 정균작용도 하고 확산을 잘하게 해서 흡수가 좋거든요. 약흔이 사실 거의 남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오도방정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액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 전에 살포하기 전에 섞더라도 몇 초 뒤부터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살포하면, 가라 있으니까 얼룩 때문에 흔들어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농축된 농도가 있는 것은 아래로 가잖아요. 아래에서 먼저 빨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진한 애들부터 빨려 나가고, 나중에 옅은 물, 소가 헤엄쳐간 물, 소곰탕, 그런 옅은 곰탕의 물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약은 얼룩도 마찬가지지만 효과 면에서도 반감이 된다. 그 다음에 큰 분무기, 요거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제가 줄 길게 이렇게 다른 거, 이걸 흔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저거를 넣기도 하죠. 제가 지난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저희가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약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막 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개인의 환경, 수량, 그거 체크해서, 처음에 요거 쓰시고 요거 작은 걸로 쓰신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다른 거, 작용기장 다른 거, 다른 상품을 한번 써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포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해가 뜨는 시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침에 날이 좋으니까 살포를 해서 햇빛이 말려주면 좋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약이든 영양제든 잎에 분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천천히 마르는 게 중요한데, 표피에 골고루 묻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정 부분은 뭉쳐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강한 빛에 증발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무조건 사장님 오늘 낮에 좀 흐린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해 질 무렵, 지금 계절에서는 4시 전후 해 질 무렵이 제일 무난합니다. 저 오늘밖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이 일찍 문 닫아요. 하지 마세요. 몇 개월 겁내 이쁘게 키워놨다가 한 방에 데미지 입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희석배우는 그런 거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요거 스포이드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mm 넣어요 그러면 이게 총 5mm 짜리거든요. 2mm 넣으세요 하면은 이거는 2L 짜리거든요. 요거 사세요. 요 회사 거 괜찮아요. 이 회사 저한테 좀 돈 좀 줘야 되는데 이게 마로렉스라고 2L 짜리인데 내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압축도 되게 좋고요. 이 2L에 지금 노피엠 2mm 들어가 있고 뉴스막이 0.5mm 들어가 있습니다. 노피엠 2mm 2L에 얘 0.5mm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이드를 여기 요 실리콘 스포이드라 이 고무 안 늘어나고 딱 좋아요. 녹지도 않고 2mm 넣으라니까 대부분 요 숫자 2까지 듭니다. 총 5mm 짜리 스포이드거든요. 그냥 한 칸, 두 칸으로 하세요. 3까지가 2mm입니다. 그 다음에 0.5mm 든다고 했잖아요. 뉴스막을 한번 사시면 겁내 오래 씁니다. 0.5mm니까 4가 한 칸이잖아요. 4까지가 숫자 4까지가 1mm잖아요. 반 칸 0.5 요만큼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아니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넣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통화하잖아요. 뭐 제가 그 알 길은 없지만 자기는 무조건 뭐 3mm, 2mm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게 많아요. 물론 친환경자재는 대부분 표피에 반응을 해요. 표피에 반응을 해서 뭐 약해라든가 침투가 돼서 그런 피해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태워먹는 게 일소 피해가 많아서 나중에 요 꼴랑 이거 10,000원짜리 팔아먹고 저한테 욕을 겁내게 하신다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이쁘다. 이 뽀니네. 급배종 두툼이입니다. 이쁘죠? 두툼이? 두툼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시려면 요맘때는 정신 나가듯이 흔들어 드시면서 살균제를 가볍게 살포를 하셔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자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반 농약을 쓰시는 분들은 종합살균제. 웬만하면 예방 계열,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 찍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치료 계열을 사용하시면 병이 없는데 치료 계열을 활용하시면 내성만 전뜩 생기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번 잘 모르시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뽀은이네 집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농약도 제가 웬만하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진짜 애들 이쁘죠? 오늘은 햇살이 겁나게 좋네. 안녕히 계세요.